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AI 상강을 위해서 임기 5년 동안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사실 연간 20조 원이거든요. 아까 그 김시호 교수님 발표할 때 보니까 한 회사가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에 한 회사가 100조, 200조를 투자를 하는데 연간 20조라는 거 가지고 과연 국가적인 리부팅이 가능한 전면적인 재설계 이게 가능할까? 하정우 AI 수석도 보니까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너무 적다. 100조가 너무 적다라는 거.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수십조 원씩 세수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이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입 기반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세입 확충 없이 이런 투자가 가능한가라는 저는 재정의 문제를 하나, 취약한 재정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뭐 하는 총재가 계속 뭐 구조개혁 이야기하잖아요. 노동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우버 같은 그 공유형 택시 왜 실패했습니까? 타다금지법. 결국은 기존 산업의 어떤 기득권층의 저항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저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될 겁니다, 아마.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그런 어떤 그 기득권층의 고통 분담을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해내면서 사회적인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가?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뭐 어떻게 뭐 투자 재원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그런 이 새로운 혁신적인 산업이 초래할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능력,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제 발표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00조 투자로 가능하냐는 말씀도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정부가 모든 필요한 투자를 다 하고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조 투자는 정부가 해야 될 재정의 역할에서의 100조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100조 투자를 통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 민간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가 국내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조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막혀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AI나 IT 기술에서는요, 우리나라 같이 폐쇄적인 국가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누굴 편들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면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왜 여기선 구글맵이 안 되죠? 우리는 지도 반출이 안 돼서 구글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비를 쓰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 전까지도 페이가 안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면요, 왜 알리페이가 안 되지? 결제를 못 해요. 걔는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도 하나도 없어요.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시스템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100조 투자는 완성형 투자가 아니고 해외에서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아마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투자가 된다. 글로벌리한 뭐 대기업들이 한국에 뭐 R&D 센터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뭘 하겠다. 이런 발표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히려 우리 자본을 빼서 외국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3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2023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72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 투자 기준을 놓고 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발표에 따라서 그해 미국 직접 투자국 1위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 밑에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이 순서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아무런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해서 뭐 경제 성장에 관한 주요한 동력이 다 까먹어지는 상황이고 잠재 성장률도 역시 까먹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표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그 나라에서 거꾸로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순위로 매겨봤을 때 뭐 매년 좀 다르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대략 17위권입니다. 예, 조금 이제 말을 바꿔보면 외국인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기에는 17위라는 거죠. 이게 만족할 만한 성과표가 아닙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나 물가가 불안한 아르헨티나가 우리 위에 있어요. 예, 근데 글로벌리한 자금이 볼 때 차라리 러시아에 투자하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지 한국엔 안 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23년에 371억 달러였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38%가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순위가 처참한데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나라가 거꾸로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지표별로 나눠보면은요. 그 나라 투자액이 해외로 많이 투자하는 이거를 이제 지표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10위예요. 10위. 예. 2023년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투자한 직접 투자액이 321억 달러인데 2024년에는 485억 달러로 무려 51%가 늘었어요. 금융 자본 투자는 더합니다. 59%가 늘었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돈을 빼서 직접 투자액이건 자본 투자액이건 외국으로 나가는 중이고 모든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은 나라 순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고 그건 뭐 미국이 정책이 그러니까 전 세계들이 다 미국에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한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시아에서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인재도 많고, 인재도 많고요. 뭐 모든 산업군이 다 섹터별로 존재하는 매력적인 나라였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상할 동안에 뒤처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은 좀 별도로 하고요. 그건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상할 동안에 뒤처졌던 나라가 일본인데 요 최근 3년 동안에 오히려 일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엄청 늘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에요. 투자액만 말씀드리면 오라클이 일본에 11조를 투자합니다. 데이터 센터랑 AI 산업 위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컴퓨팅과 AI 관련해서 4조 원, 구글도 2조 원, 오픈 AI는 심지어 아시아의 헤드쿼터 연구소로 일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일본 관련한 LLM이 지금 무지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그렇게 처져 있던 나라 일본이 부상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은 20조 투자 계획을 말했고요. 메타 6조. 그래서 대충만 셈을 해봐도 일본이 약 40에서 50조의 글로벌리한 대기업들의 순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72조 빼는 동안에 일본이 50조 이상을 투자받았습니다. 산업 관련한 직접 자본으로요. 금융 관련해서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금융 자본으로 하면 더 커지는 겁니다.